희망 같은 거 갖지 마. 준호는 그녀에게로 돌아갔어.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쏟아졌다. 내 손에 든 스마트폰이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하고 다정했던 목소리. 그 모든 다정함이 한순간에 도구로 변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목구멍이 메어오는 고통을 삼키며 가늘게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뚝 하는 소리가 마치 내 삶의 한 막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다. 내 이름은 정서은, 한때는 꿈 많던 도예가였다. 손끝에서 빚어지는 흙의 감촉을 사랑했고 가마 속에서 뜨겁게 달궈진 도자기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의 희열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저 한 남자의 아내이자 그의 가족에게 헌신하는 며느리였다. 손끝은 흙 대신 낡은 행주와 마른 채소에 익숙해졌고 가마의 뜨거운 열기 대신 부엌의 희뿌연 증기에 둘러싸여 있었다. 나이는 36.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 여성이었다. 남편 김준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시어머니 강민숙은 전형적인 중산층 주부. 시누이 김지우는 아직 취업하지 못한 채 카드값에 허덕이는 사람이었다. 내 삶은 겉보기에 평온해 보였지만 내 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불안과 외로움이 숨어 있었다. 그 불안의 시작은 언제였을까? 아마 준호와 결혼하고 이 집에 발을 들이던 그 순간부터였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내가 도자기를 빚는 일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서은아, 그건 취미로만 해. 우리 아들 벌이가 시원찮은 것도 아닌데 무슨 가마를 끼고 사니? 여자라면 집안 살림에 전념해야지. 그 말은 내게 작은 칼날처럼 다가와 내 꿈의 뿌리를 조금씩 잘라냈다. 나는 그저 인정받고 싶어 노력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배우고 시누이의 끊이지 않는 잔소리를 참아냈다. 시어머니는 내가 만든 도자기로 차를 마시면서도 이걸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라고 비아냥거렸다. 내 작품이 가치 있는 예술이라기보다는 그저 며느리의 취미쯤으로 여겨지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준호는 항상 내 편인 척했지만 어머니와 여동생의 눈치를 보며 그냥 엄마가 하는 말 흘려들어 서은아 라고만 했다. 그의 미지근한 태도는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나는 결국 내 작업실 문을 닫고 그들의 세상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전화가 끊긴 후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은 새하얗고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그녀,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내뱉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당연한 일처럼. 어쩌면 그들은 내가 이 모든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알더라도 내가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 여겼을지도 모른다. 결혼 8년 차, 나는 준호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 내 청춘, 내 꿈, 그리고 내 통장의 장옥까지. 처음에는 나도 내 명의로 된 통장을 관리했지만 언제부턴가 준호는 가족끼리 누가 돈을 더 벌고 덜 벌고 따지는 게 아니야. 서은아, 그냥 통장 하나로 합쳐서 같이 관리하자고 말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흔쾌히 동의했다.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포기하는 첫걸음인 줄도 모르고 오후가 되어서야 나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밀려오는 공허함을 애써 외면하고 부엌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에 오는 날이었다. 그들은 항상 내가 차려주는 밥상을 당연하게 여겼다. 숟가락 하나 놓는 것에도 이건 이래서 별로네. 저건 저래서 별로네 불평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나는 식탁을 차리면서도 멍하니 생각했다. 과연 나는 이 집의 사람이 맞을까?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서 있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낡은 종이 상자 하나를 건넸다. 정서은 씨 댁 맞으시죠, 이 상자. 무게가 꽤 나가네요. 나는 상자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다. 최근에 주문한 물건은 없었다. 상자 위에는 발신인 정보가 비어 있었고
그저 낡은 매직으로 내 이름과 주소만 삐뚤삐뚤하게 쓰여 있었다. 상자를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흙먼지가 훅 풍겨 나왔다. 그 안에는 신문지에 둘둘 말린 무언가가 잔뜩 들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신문지를 풀어보았다. 첫 번째로 드러난 것은 굽이 살짝 휘어진, 유약이 제대로 입혀지지 않은 찻잔이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이 찻잔은 내가 23살 때 처음으로 구원했던 작품이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서툴지만 열정으로 가득했던 내 청춘의 조각. 상자 안에는 그런 작품들이 가득했다. 깨진 화병, 불에 그을린 작은 그릇, 무거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흙덩이, 모두 내가 버렸거나 잊고 지냈던 것들이었다. 나는 상자를 품에 안고 멍하니 서 있었다. 이 작품들은 준호와 결혼하기 전 나의 모든 것이었다. 그때 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결혼 후 나는 이 모든 것을 준호의 집 창고에 넣어두고 완전히 잊고 지냈다. 왜? 도대체 왜 이 상자가 지금 나에게 돌아온 것일까? 마치 나에게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상기시키기 위해 누군가 보낸 것처럼. 그때였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도착한 것이다. 시어머니는 늘 그랬듯이 문을 열자마자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서은아, 너는 왜 이렇게 늦게 문을 열어? 내가 너한테 시킨 명품백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니? 나는 상자를 품에 안은 채 대답할 말을 잃었다. 시누이 지우는 내 손에 들린 낡은 상자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언니, 그게 뭐야 냄새다. 또 그 쓸데없는 흙 장난감이야. 우리 엄마가 싫어하는 거 알잖아. 쓸데없는 흙 장난감.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내 모든 열정과 꿈이 그들에게는 한낱 장난감에 불과했구나. 나는 상자를 소파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동안 쌓아 올렸던 인내심의 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나는 멍하니 숟가락만 들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내 눈치를 보더니 너 왜 그래? 아프니 아프면 병원 가서 진료비는 받아야지. 준호가 얼마 전에 그녀랑 해외여행 갔다고 하던데. 너도 같이 가서 바람이라도 쐴 생각은 안 하고. 그녀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이나 걱정 대신 그저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하는 냉소적인 시선만 가득했다. 지우는 옆에서 낄낄거리며 말했다. 언니? 오빠랑 그 언니는 정말 잘 어울려. 둘이 좋아하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엄마도 그 언니를 더 좋아하시고 그들의 말은 나를 완전히 조각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던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지우 씨, 저는 더 이상 이 식탁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시어머니는 눈썹을 찌푸리며 뭐라고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내 방으로 걸어가 문을 잠갔다.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침대에 앉아 품에 안은 상자를 다시 열었다. 그 안에는 내 젊은 날의 열정과 꿈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깨진 화병의 조각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보니 손가락 끝에 날카로운 감촉이 느껴졌다. 내 마음도 저 화병처럼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 조각들을 다시 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생겼다. 나는 낡은 찻잔을 들고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에는 밤하늘이 어둠으로 물들고 있었다. 문득 나는 이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상자는 내게 그 어둠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작은 빛 한 줄기를 건네준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준호와 처음 만났던 날, 그가 내 도자기를 보고 눈을 반짝였던 순간, 서은 씨는 정말 재능이 있어요.
이런 멋진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처음 봐요. 그의 달콤한 말에 나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결혼 후 그의 눈빛은 점차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내 작품을 보지 않았다. 그저 내가 벌어오는 돈에만 관심을 가졌다. 내 꿈을 짓밟는 시어머니의 말에 그는 침묵했다. 나의 모든 희생은 그에게 당연한 것이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나는 겨우 눈을 감을 수 있었다. 꿈속에서 나는 흙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사방이 잿빛이었고 냄새 나는 진흙이 내 몸을 끈적하게 휘감았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 끌어올렸다. 눈을 떠보니 나는 깨끗한 작업실에 앉아 있었다. 내 손에는 흙이 가득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서는 따스한 햇살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나는 상자 안으로 손을 뻗어 내 꿈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냈다. 그 꿈의 조각들이 하나씩 내 몸에 닿을 때마다 나는 온몸에 따뜻한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눈을 떴다. 어젯밤의 악몽은 사라지고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나는 상자 안에 찻잔을 들고 부엌으로 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미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더니 어젯밤에 그렇게 무례하게 굴더니 이제 정신이 좀 들었니? 라고 힐난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찻잔에 물을 따라 따뜻하게 든 후 찻잔을 들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찻잔을 창가에 놓아두었다. 찻잔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따뜻한 햇살이 찻잔의 굽이진 곳을 감싸 앉아 찻잔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났다. 나는 그 찻잔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세상에 갇혀 살지 않겠어.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찾아 떠날 거야. 나는 낡은 찻잔을 보며 흙냄새를 맡았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 속에서 나는 잊고 살았던 젊은 날의 열정을 다시 느꼈다. 그 찻잔은 내가 23살 때 만든 첫 작품이었다. 아직 빚는 법이 서툴러서 굽이 휘어지고 유약도 고르게 발리지 않았지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들었던 소중한 작품이었다. 나는 그 찻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과거를 회상했다. 준호와 처음 만난 건 8년 전,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열었던 작은 전시회에서였다. 당시 나는 학교에서 꽤 촉망받는 도예가였다. 교수님은 내 작품을 보고 서은아, 너는 흙을 다루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 네, 작품은 너의 감정이 그대로 녹아 있어. 네의 감정이 솔직하고 순수해서 네의 작품이 빛나는 거야. 라고 칭찬하셨다. 나는 교수님의 칭찬에 힘입어 졸업 전시회에 온 힘을 쏟았다. 낡은 작업실에서 밤샘 작업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나는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준호는 내 전시회에 우연히 들렀다가 내 작품에 매료되었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정서은 씨, 저는 도자기에 대해 잘 모르지만 서은 씨의 작품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찻잔이요. 굽이 살짝 휘어 있는데 그게 꼭 서은 씨의 솔직한 마음 같아서 더 정기가 네요. 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만든 찻잔을 들고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미소에 흔들렸다. 그 후 준호는 매일같이 작업실에 찾아와 나를 응원했다. 그는 내가 흙을 빚고 감에 부를 때는 모든 과정을 신기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내 꿈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 같았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흙먼지로 가득했던 내 삶에 작은 꽃을 피워주었다. 준호는 내게 결혼을 청했다. 나는 망설였다. 나는 아직 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준호는 서은아, 결혼한다고 해서 가라. 내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 나는 서은이의 재능을 누구보다 사랑해. 내가 서은이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내 마음은 흔들렸고 결국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내가 꿈꿨던 것과는 너무 달랐다. 결혼 후 준호는 나를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시어머니 강민숙은 나를 보자마자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살림부터 배워야지. 쓸데없는 흙 장난감은 이제 그만하고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준호는 옆에서 엄마, 서은이는 도예가예요. 엄마도 아시다시피 서은이 작품은 정말 멋지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도예가는 무슨 돈이나 벌어오는 사람이나 도예가지. 서은이가 그동안 얼마나 벌었니? 우리 아들 월급의 반도 못 벌었잖아. 결혼했으면 남편 내조나 잘해. 이 집안에 체면이 있지. 라고 소리쳤다. 그 말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결혼 생활이 계속될수록 나는 점점 더 작아졌다. 시어머니는 내가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싫어했다. 작업실에 들어와. 또 그 냄새나는 흙 장난감이야.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부엌에 가서 내 저녁이나 준비해. 라고 닥달했다. 나는 결국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작업실 문을 닫았다. 내 꿈은 그렇게 천천히 시들어갔다. 준호는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엄마가 워낙 고지식해서 그래. 서은아, 그냥 좀 참아. 언젠가 엄마도 서은이 마음을 알아줄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는 내 꿈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잊은 지 오래였다. 시누이 김지우는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오빠, 언니는 돈도 잘 벌잖아. 언니 카드로 나 명품백 좀 사주면 안 돼? 라고 말했다. 나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준호는 지우야, 언니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서은아, 그냥 지우한테 카드 하나만 만들어줘. 어차피 우리 가족인데. 뭘 그래. 지우가 취업하면 갚을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결국 지우에게 가족 카드를 만들어 주었다. 그 카드는 곧 그녀의 ATM 기계가 되었다. 그녀는 내 카드로 명품을 사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다. 심지어 해외여행 비용까지도 내 카드로 결제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준호는 지우가 철이 없어서 그래. 서은아, 그냥 좀 이해해줘. 라고 말했다. 나는 그저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이 집안의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내 의견은 존중받지 못했고 내 감정은 무시당했다. 나는 그저 그들의 편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내가 아파서 끙끙 앓아 누워도 준호는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며 늦게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엄살이 심해? 병원비 아깝게 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외롭게 버텨야 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낡은 찻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찻잔의 감촉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 온기는 내가 도자기를 만들며 느꼈던 행복이었다. 내가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이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상자 안에 다른 작품들을 들여다보았다. 깨진 화병의 조각을 손으로 쓸어보니 그 조각들이 마치 내 상처받은 마음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조각들을 다시 붙일 수 있을까? 그때였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였다. 아니, 이 미친년이 아직도 문을 잠그고 있어. 어디서 감히.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정서은, 너 당장 문 안 열어.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어.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아들 먹여 살리는 줄 알아. 나는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댔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네가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 아들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밥도 못 먹고 살 거야.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나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을 지나쳐 거실로 향했다.
거실 소파에는 내가 버렸던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작품들을 하나씩 꺼냈다. 깨진 화병, 굽이 휘어진 찻잔, 흙덩이. 나는 그 작품들을 하나씩 들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 놓았다. 어머니, 지우 씨, 이게 제가 젊은 날 만들었던 작품들이에요. 어머니는 이게 쓸데없는 흙 장난감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제 꿈이자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작품들을 팔아서 여러분들을 먹여 살렸어요. 제가 벌어온 돈으로 여러분들은 명품백을 사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죠. 제가 벌어온 돈으로 준호 씨는 그녀에게 선물을 사줬고요. 나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헛소리야, 준호가 언제 그녀한테 돈을 줬다고? 네가 어떻게 알았어?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말을 이어나갔다. 어머니, 저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제 제 꿈을 찾아 떠나려고요. 이 낡은 상자가 저에게 준 마지막 메시지 같아요. 저도 이제 제 자신을 찾아 떠나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너 지금 이혼하겠다는 소리야? 너 미쳤어. 너는 우리 아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 가서 굶어 죽을 줄 알아. 라고 소리쳤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어머니, 제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막 제 인생의 첫 페이지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제 작품을 만들고 제 꿈을 찾아 떠날 거예요. 준호 씨가 그녀에게로 돌아갔듯이. 저도 이제 저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저 낡은 상자를 품에 안고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상자 안의 작품들을 바라보았다. 그 작품들은 마치 나에게 괜찮아.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낡은 찻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 별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나는 이제 내 자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나는 낡은 찻잔을 품에 안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정서은,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당장 나와서 얘기해. 이 미친년이 정말. 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며 몸을 웅크렸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작은 배처럼 흔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그들의 말은 내게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말이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의미 없는 소음처럼 느껴졌다. 나는 침대 위에 상자를 내려놓고 그 안에 있던 작품들을 하나씩 꺼내보았다. 깨진 화병, 굽이 휘어진 찻잔, 그리고 불에 그을린 작은 그릇. 그 작품들은 모두 내게 이야기를 건네는 것 같았다. 서은아, 너는 너 자신을 잊었어. 너는 내 꿈을 포기했어. 하지만 우리는 아직 여기 있어. 너의 꿈은 아직 살아있어. 나는 작품들을 보며 눈물을 쏟았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나는 울면서 작품들을 어루만졌다. 찻잔에 굽이진 곳을 쓰다듬고 깨진 화병의 조각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그 모든 감촉들이 나에게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자마자 침대 옆에 상자를 보았다. 상자 안의 작품들은 어젯밤의 눈물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작품들을 꺼내어 하나씩 닦기 시작했다. 마른 수건으로 흙먼지를 닦아내자 작품들이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굽이 휘어진 찻잔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내가 젊은 날 쏟아부었던 열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더니 어젯밤에 그렇게 무례하게 굴더니 이제 좀 정신이 들었어. 라고 힐난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따뜻한 물을 끓여 찻잔에 부었다. 찻잔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나는 찻잔을 들고 시어머니 앞에 놓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더니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이 냄새나는 흙 장난감을 달라고 했니? 라고 소리쳤다.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웃었다. 어머니, 이게 제가 젊은 날 만들었던 찻잔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만든 작품이죠.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을 팔아서 준호 씨를 만났고 준호 씨는 제게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저에게는 이 찻잔이 그 어떤 명품백보다 소중한 물건이에요. 나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무슨 헛소리야, 네가 언제 돈을 벌었다고?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말을 이어나갔다. 어머니, 제가 결혼하기 전, 저는 이미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 작품들은 꽤 인기가 있었고, 돈도 꽤 벌었죠. 하지만 결혼 후, 어머니는 제가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싫어하셨고, 저는 결국 제 꿈을 포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가 포기한 것은 제 꿈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포기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들을 지나쳐 내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내 방에 앉아 하염없이 과거를 회상했다. 준호와 결혼하기 전 나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방은 비록 작았지만 나는 그곳에서 행복했다. 나는 매일 흙을 만지고 가매불을 떼며 내 꿈을 키웠다. 하지만 결혼 후 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준호는 내가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지만 시어머니는 싫어했다. 준호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사랑은 시어머니의 반대를 이겨낼 만큼 크지 않았다. 그는 항상 나에게 엄마가 워낙 고지식해서 그래, 서은아. 그냥 좀 참아. 언젠가 엄마도 서은이 마음을 알아줄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이 집안의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내 의견은 존중받지 못했고 내 감정은 무시당했다. 나는 그저 그들의 편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내가 아파서 끙끙 앓아누워도 준호는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며 늦게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엄살이 심해지? 병원비 아깝게 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외롭게 버텨야 했다. 나는 내 방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다. 과연 나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는 내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결혼 후 8년 동안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나는 내 꿈을 포기했고 내 삶의 주도권을 잃었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다시 나 자신을 찾고 싶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켰다.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내가 젊은 날 만들었던 작품들의 사진이 가득했다. 사진들을 보며 나는 눈물을 쏟았다. 그 사진들은 내게 너는 아직 살아있어. 너의 꿈은 아직 죽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사진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나는 다시 내 꿈을 찾아 떠날 거야. 그날 저녁 나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 씨, 우리 할 말이 있어요. 준호는 무슨 일이야? 서은아, 나 지금 바쁜데?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중요한 얘기니까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얘기해요. 준호는 알았어, 이따 봐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침대에 앉아 준호를 기다렸다. 준호는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다. 무슨 얘기야? 서은아, 내가 피곤하니까 빨리 얘기해줘. 나는 그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준호 씨, 우리 이혼해요. 나의 말에 준호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혼 서은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미쳤어. 나는 그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준호 씨,
우리 결혼 생활은 끝났어요. 저는 더 이상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은아,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니? 내가 그녀에게로 돌아갔다는 엄마의 말 때문에 그래, 서은아. 그건 오해야. 나는 그녀에게 돌아가지 않았어. 나는 그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준호 씨, 오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저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다시 제 자신을 찾고 싶어요. 준호는 나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를 지나쳐 내 방으로 향했다. 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내가 젊은 날 만들었던 작품들이 가득했다. 나는 작품들을 하나씩 꺼내어 바라보았다. 깨진 화병, 굽이 휘어진 찻잔, 그리고 불에 그을린 작은 그릇. 그 작품들은 모두 내게 괜찮아.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작품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나는 다시 내 꿈을 찾아 떠날 거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준호와 처음 만났던 날. 그가 내 도자기를 보고 눈을 반짝였던 순간. 서은 씨는 정말 재능이 있어요. 이런 멋진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처음 봐요. 그의 달콤한 말에 나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결혼 후 그의 눈빛은 점차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내 작품을 보지 않았다. 그저 내가 벌어오는 돈에만 관심을 가졌다. 내 꿈을 짓밟는 시어머니의 말에 그는 침묵했다. 나의 모든 희생은 그에게 당연한 것이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나는 겨우 눈을 감을 수 있었다. 꿈속에서 나는 흙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사방이 잿빛이었고 냄새 나는 진흙이 내 몸을 끈적하게 휘감았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 끌어올렸다. 눈을 떠보니 나는 깨끗한 작업실에 앉아 있었다. 내 손에는 흙이 가득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서는 따스한 햇살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나는 상자 안으로 손을 뻗어 내 꿈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냈다. 그 꿈의 조각들이 하나씩 내 몸에 닿을 때마다 나는 온몸에 따뜻한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눈을 떴다. 어젯밤의 악몽은 사라지고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나는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미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더니 어젯밤에 그렇게 무례하게 굴더니 이제 좀 정신이 들었어. 라고 힐난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따뜻한 물을 끓여 찻잔에 부었다. 찻잔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나는 찻잔을 들고 시어머니 앞에 놓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더니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이 냄새나는 흙 장난감을 달라고 했니? 라고 소리쳤다.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웃었다. 어머니, 이게 제가 젊은 날 만들었던 찻잔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만든 작품이죠.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을 팔아서 준호 씨를 만났고 준호 씨는 제게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저에게는 이 찻잔이 그 어떤 명품백보다 소중한 물건이에요. 나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무슨 헛소리야. 네가 언제 돈을 벌었다고?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말을 이어나갔다. 어머니, 제가 결혼하기 전 저는 이미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 작품들은 꽤 인기가 있었고 돈도 꽤 벌었죠. 하지만 결혼 후 어머니는 제가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싫어하셨고 저는 결국 제 꿈을 포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가 포기한 것은 제 꿈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포기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들을 지나쳐 내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내 방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다. 과연 나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는 내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결혼 후 8년 동안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나는 내 꿈을 포기했고 내 삶의 주도권을 잃었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다시 나 자신을 찾고 싶었다. 나는 방에 틀어박혀 낡은 상자 속 작품들을 바라보며 며칠을 보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내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손에 쥐어진 흙덩이와 깨진 화병 조각에 집중했다. 그 조각들은 마치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 입은 내 마음. 하지만 그 조각들을 다시 모으면 새로운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내 안에 피어올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화병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어 작업실로 향했다. 낡은 작업실은 먼지가 가득했다. 결혼 후 8년 동안 나는 이곳에 발을 들인 적이 없었다. 나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었다. 작업복은 몸에 맞지 않았지만 흙냄새가 배어있는 그 옷을 입으니 마치 내가 젊은 날의 나로 돌아간 것 같았다. 나는 작업실 구석에 쌓여있던 흙덩이를 꺼내어 물을 부었다. 흙덩이는 서서히 물에 풀어지며 부드러운 진흙이 되었다. 나는 진흙을 손으로 만지며 잊고 지냈던 감각을 되찾았다. 흙의 차가운 감촉, 부드러운 질감, 그리고 손끝에서 느껴지는 생명력. 나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그리웠다. 나는 화병 조각들을 진흙으로 이어 붙이기 시작했다. 조각들은 제각각 다른 모양이었지만 나는 그 조각들을 하나씩 이어 붙이며 새로운 화병을 만들었다. 화병은 삐뚤삐뚤하고 어설펐지만 그 안에는 내가 젊은 날 잃어버렸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화병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화병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었다. 내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자 내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그때였다. 시어머니가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내 모습을 보더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쓸데없는 흙. 장난감은 이제 그만하고 부엌에 가서 저녁이나 해." 라고 소리쳤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말을 이어나갔다. "어머니, 이게 제가 젊은 날 만들었던 화병이에요. 준호 씨가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을 때 이 화병을 보고 제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어머니는 이 화병을 쓸데없는 흙 장난감이라고 하셨죠. 어머니, 저는 이제 더 이상 쓸데없는 흙 장난감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제 꿈을 만들 거예요. 어머니, 저는 제 자신을 찾을 거예요." 나의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지나쳐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는 준호가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서은아, 너 정말 이혼할 거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녀에게 돌아가지 않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준호 씨, 우리 결혼 생활은 끝났어요. 저는 더 이상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다시 제 자신을 찾고 싶어요." 준호는 나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를 지나쳐 내 방으로 향했다. 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내가 젊은 날 만들었던 작품들이 가득했다. 나는 작품들을 하나씩 꺼내어 바라보았다. 깨진 화병, 굽이 휘어진 찻잔, 그리고 불에 그을린 작은 그릇. 그 작품들은 모두 내게 "괜찮아.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작품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나는 다시 내 꿈을 찾아 떠날 거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준호와 처음 만났던 날. 그가 내 도자기를 보고 눈을 반짝였던 순간. 서은 씨는 정말 재능이 있어요. 이런 멋진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처음 봐요. 그의 달콤한 말에 나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결혼 후 그의 눈빛은 점차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내 작품을 보지 않았다. 그저 내가 벌어오는 돈에만 관심을 가졌다. 내 꿈을 짓밟는 시어머니의 말에 그는 침묵했다. 나의 모든 희생은 그에게 당연한 것이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나는 겨우 눈을 감을 수 있었다. 꿈속에서 나는 흙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사방이 잿빛이었고 냄새 나는 진흙이 내 몸을 끈적하게 휘감았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 끌어올렸다. 눈을 떠보니 나는 깨끗한 작업실에 앉아 있었다. 내 손에는 흙이 가득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서는 따스한 햇살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상자 안으로 손을 뻗어 내 꿈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냈다. 그 꿈의 조각들이 하나씩 내 몸에 닿을 때마다 나는 온몸에 따뜻한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아침 햇차타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눈을 떴다. 어젯밤의 악몽은 사라지고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나는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미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더니 어젯밤에 그렇게 무례하게 굴더니 이제 좀 정신이 들었어 라고 힐난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따뜻한 물을 끓여 찻잔에 부었다. 찻잔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나는 찻잔을 들고 시어머니 앞에 놓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더니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이 냄새나는 흙 장난감을 달라고 해놨더니 라고 소리쳤다.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웃었다. 어머니, 이게 제가 젊은 날 만들었던 찻잔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만든 작품이죠.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을 팔아서 준호 씨를 만났고 준호 씨는 제게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저에게는 이 찻잔이 그 어떤 명품백보다 소중한 물건이에요. 나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무슨 헛소리야? 네가 언제 돈을 벌었다고?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말을 이어나갔다. 어머니, 제가 결혼하기 전 저는 이미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 작품들은 꽤 인기가 있었고 돈도 꽤 벌었죠. 하지만 결혼 후 어머니는 제가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싫어하셨고 저는 결국 제 꿈을 포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가 포기한 것은 제 꿈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포기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들을 지나쳐 내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내 방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다. 과연 나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는 내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결혼 후 8년 동안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나는 내 꿈을 포기했고 내 삶의 주도권을 잃었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다시 나 자신을 찾고 싶었다. 나는 낡은 찻잔을 보며 흙냄새를 맡았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 속에서 나는 잊고 살았던 젊은 날의 열정을 다시 느꼈다. 그 찻잔은 내가 23살 때 만든 첫 작품이었다. 아직 빚는 법이 서툴러서 굽이 휘어지고 유약도 고르게 발리지 않았지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들었던 소중한 작품이었다. 나는 그 찻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과거를 회상했다. 준호와 처음 만난 건 8년 전,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열었던 작은 전시회에서였다. 당시 나는 학교에서 꽤 촉망받는 도예가였다. 교수님은 내 작품을 보고 서은아, 너는 흙을 다루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
네, 작품은 너의 감정이 그대로 녹아 있어. 내 감정이 솔직하고 순수해서 네 작품이 빛나는 거야. 라고 칭찬하셨다. 나는 교수님의 칭찬에 힘입어 졸업 전시회에 온 힘을 쏟았다. 낡은 작업실에서 밤샘 작업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나는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준호는 내 전시회에 우연히 들렀다가 내 작품에 매료되었다고 했다. 그는 내게 다가와 정서은 씨, 저는 도자기에 대해 잘 모르지만 서은 씨의 작품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찻잔이요. 굽이 살짝 휘어 있는데 그게 꼭 서은 씨의 솔직한 마음 같아서 더 정이 가네요. 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만든 찻잔을 들고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미소에 흔들렸다. 그 후 준호는 매일같이 작업실에 찾아와 나를 응원했다. 그는 내가 흙을 빚고 감에 부를 때는 모든 과정을 신기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내 꿈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 같았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흙먼지로 가득했던 내 삶에 작은 꽃을 피워주었다. 준호는 내게 결혼을 청했다. 나는 망설였다. 나는 아직 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준호는 서은아, 결혼한다고 해서 막 그저 내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 나는 서은이의 재능을 누구보다 사랑해. 내가 서은이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내 마음은 흔들렸고 결국 그의 프러포즈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내가 꿈꿨던 것과는 너무 달랐다. 결혼 후 준호는 나를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시어머니 강민숙은 나를 보자마자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살림부터 배워야지. 쓸데없는 흙 장난감은 이제 그만하고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준호는 옆에서 엄마, 서은이는 도예가예요. 엄마도 아시다시피 서은이 작품은 정말 멋지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도예가는 무슨 돈이나 벌어오는 사람이나 도예가지. 서은이가 그동안 얼마나 벌었니? 우리 아들 월급의 반도 못 벌었잖아. 결혼했으면 남편 내조나 잘해. 이 집안에 체면이 있지. 라고 소리쳤다. 그 말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결혼 생활이 계속될수록 나는 점점 더 작아졌다. 시어머니는 내가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싫어했다. 작업실에 들어와 또 그 냄새나는 흙 장난감이야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부엌에 가서 내 저녁이나 준비해 라고 닥달했다. 나는 결국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작업실 문을 닫았다. 내 꿈은 그렇게 천천히 시들어갔다. 준호는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엄마가 워낙 고지식해서 그래. 서은아, 그냥 좀 참아. 언젠가 엄마도 서은이 마음을 알아줄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는 내 꿈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잊은 지 오래였다. 시누이 김지우는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오빠, 언니는 돈도 잘 벌잖아. 언니 카드로 나 명품백 좀 사주면 안 돼? 라고 말했다. 나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준호는 지우야, 언니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서은아, 그냥 지우한테 카드 하나만 만들어줘. 어차피 우리 가족인데 뭘 그래. 지우가 취업하면 갚을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결국 지우에게 가족 카드를 만들어 주었다. 그 카드는 곧 그녀의 ATM 기계가 되었다. 그녀는 내 카드로 명품을 사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다. 심지어 해외여행 비용까지도 내 카드로 결제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준호는 지우가 철이 없어서 그래. 서은아, 그냥 좀 이해해줘. 라고 말했다. 나는 그저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이 집안의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내 의견은 존중받지 못했고 내 감정은 무시당했다. 나는 그저 그들의 편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내가 아파서 끙끙 앓아 누워도 준호는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며 늦게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엄살이 심해?
병원비 아깝게 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외롭게 버텨야 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낡은 찻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찻잔의 감촉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 온기는 내가 도자기를 만들며 느꼈던 행복이었다. 내가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이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상자 안에 다른 작품들을 들여다보았다. 깨진 화병의 조각을 손으로 쓸어보니 그 조각들이 마치 내 상처받은 마음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조각들을 다시 붙일 수 있을까? 그때였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였다. 아니, 이 미친년이 아직도 문을 잠그고 있어. 어디서 감히?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정서은, 너 당장 문 안 열어.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어.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아들 먹여 살리는 줄 알아. 나는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댔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네가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 아들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밥도 못 먹고 살 거야.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나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을 지나쳐 거실로 향했다. 거실 소파에는 내가 버렸던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작품들을 하나씩 꺼냈다. 깨진 화병, 굽이 휘어진 찻잔, 흙덩이. 나는 그 작품들을 하나씩 들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 놓았다. 어머니, 지우 씨, 이게 제가 젊은 날 만들었던 작품들이에요. 어머니는 이게 쓸데없는 흙, 장난감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제 꿈이자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작품들을 팔아서 여러분들을 먹여 살렸어요. 제가 벌어온 돈으로 여러분들은 명품백을 사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죠. 제가 벌어온 돈으로 준호 씨는 그녀에게 선물을 사줬고요. 나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헛소리야. 준호가 언제 그녀한테 돈을 줬다고. 네가 어떻게 알았어?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말을 이어나갔다. 어머니, 제가 결혼하기 전 저는 이미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 작품들은 꽤 인기가 있었고 돈도 꽤 벌었죠. 하지만 결혼 후 어머니는 제가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싫어하셨고 저는 결국 제 꿈을 포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가 포기한 것은 제 꿈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포기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들을 지나쳐 내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내 방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다. 과연 나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는 내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결혼 후 8년 동안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나는 내 꿈을 포기했고 내 삶의 주도권을 잃었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다시 나 자신을 찾고 싶었다. 나는 낡은 찻잔을 보며 흙냄새를 맡았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 속에서 나는 잊고 살았던 젊은 날의 열정을 다시 느꼈다. 그 찻잔은 내가 23살 때 만든 첫 작품이었다. 아직 빚는 법이 서툴러서 굽이 휘어지고 유약도 고르게 발리지 않았지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들었던 소중한 작품이었다. 나는 그 찻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과거를 회상했다. 준호와 처음 만난 건 8년 전.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열었던 작은 전시회에서였다. 당시 나는 학교에서 꽤 총망받는 도예가였다. 교수님은 내 작품을 보고 서은아, 너는 흙을 다루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 내 작품은 너의 감정이 그대로 녹아있어. 네 감정이 솔직하고 순수해서 네 작품이 빛나는 거야. 라고 칭찬하셨다. 나는
교수님의 칭찬에 힘입어 졸업 전시회에 온 힘을 쏟았다. 낡은 작업실에서 밤샘 작업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나는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준호는 내 전시회에 우연히 들렀다가 내 작품에 매료되었다고 했다. 그는 내게 다가와 정서은 씨. 저는 도자기에 대해 잘 모르지만 서은 씨의 작품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찻잔이요. 굽이 살짝 휘어 있는데 그게 꼭 서은 씨의 솔직한 마음 같아서 더 정기가 네요. 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만든 찻잔을 들고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미소에 흔들렸다. 그 후 준호는 매일같이 작업실에 찾아와 나를 응원했다. 그는 내가 흙을 빚고 감에 부를 때는 모든 과정을 신기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내 꿈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 같았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흙먼지로 가득했던 내 삶에 작은 꽃을 피워주었다. 준호는 내게 결혼을 청했다. 나는 망설였다. 나는 아직 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준호는 서은아, 결혼한다고 해서 내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 나는 서은이의 재능을 누구보다 사랑해. 내가 서은이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내 마음은 흔들렸고 결국 그의 프러포즈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내가 꿈꿨던 것과는 너무 달랐다. 결혼 후 준호는 나를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시어머니 강민숙은 나를 보자마자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살림부터 배워야지. 쓸데없는 흙 장난감은 이제 그만하고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준호는 옆에서 엄마, 서은이는 도예가예요. 엄마도 아시다시피 서은이 작품은 정말 멋지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도예가는 무슨 돈이나 벌어오는 사람이나 도예가지. 서은이가 그동안 얼마나 벌었니? 우리 아들. 월급의 반도 못 벌었잖아. 결혼했으면 남편 내조나 잘해. 이 집안에 체면이 있지. 라고 소리쳤다. 그 말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결혼 생활이 계속될수록 나는 점점 더 작아졌다. 시어머니는 내가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싫어했다. 작업실에 들어와 또 그 냄새나는 흙 장난감이야.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부엌에 가서 내 저녁이나 준비해 라고 닥달했다. 나는 결국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작업실 문을 닫았다. 내 꿈은 그렇게 천천히 시들어갔다. 준호는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엄마가 워낙 고지식해서 그래. 서은아, 그냥 좀 참아. 언젠가 엄마도 서은이 마음을 알아줄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는 내 꿈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잊은 지 오래였다. 시누이 김지우는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오빠, 언니는 돈도 잘 벌잖아. 언니 카드로 나 명품백 좀 사주면 안 돼? 라고 말했다. 나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준호는 지우야, 언니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서은아, 그냥 지우한테 카드 하나만 만들어줘. 어차피 우리 가족인데. 뭘 그래. 지우가 취업하면 갚을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결국 지우에게 가족 카드를 만들어 주었다. 그 카드는 곧 그녀의 ATM 기계가 되었다. 그녀는 내 카드로 명품을 사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다. 심지어 해외여행 비용까지도 내 카드로 결제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준호는 지우가 철이 없어서 그래. 서은아, 그냥 좀 이해해줘. 라고 말했다. 나는 그저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이 집안의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내 의견은 존중받지 못했고 내 감정은 무시당했다. 나는 그저 그들의 편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내가 아파서 끙끙 앓아 누워도 준호는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며 늦게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엄살이 심해? 병원비 아깝게 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외롭게 버텨야 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낡은 찻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찻잔의 감촉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 온기는 내가 도자기를 만들며 느꼈던 행복이었다. 내가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이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상자 안에 다른 작품들을 들여다보았다. 깨진 화병의 조각을 손으로 쓸어보니 그 조각들이 마치 내 상처받은 마음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조각들을 다시 붙일 수 있을까? 그때였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였다. 아니, 이 미친년이 아직도 문을 잠그고 있어. 어디서 감히?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정서은, 너 당장 문 안 열어.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어.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아들 먹여 살리는 줄 알아. 나는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댔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네가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 아들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밥도 못 먹고 살 거야.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나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을 지나쳐 거실로 향했다. 거실 소파에는 내가 버렸던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작품들을 하나씩 꺼냈다. 깨진 화병, 굽이 휘어진 찻잔, 흙덩이. 나는 그 작품들을 하나씩 들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 놓았다. 어머니, 지유 씨, 이게 제가 젊은 날 만들었던 작품들이에요. 어머니는 이게 쓸데없는 흙 장난감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제 꿈이자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작품들을 팔아서 여러분들을 먹여 살렸어요. 제가 벌어온 돈으로 여러분들은 명품백을 사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죠. 제가 벌어온 돈으로 준호 씨는 그녀에게 선물을 사줬고요. 나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헛소리야. 준호가 언제 그녀한테 돈을 줬다고? 네가 어떻게 알았어?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말을 이어나갔다. 어머니, 제가 결혼하기 전 저는 이미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 작품들은 꽤 인기가 있었고 돈도 꽤 벌었죠. 하지만 결혼 후 어머니는 제가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싫어하셨고 저는 결국 제 꿈을 포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가 포기한 것은 제 꿈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포기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들을 지나쳐 내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내 방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다. 과연 나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는 내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결혼 후 8년 동안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나는 내 꿈을 포기했고 내 삶의 주도권을 잃었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다시 나 자신을 찾고 싶었다. 나는 낡은 찻잔을 보며 흙냄새를 맡았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 속에서 나는 잊고 살았던 젊은 날의 열정을 다시 느꼈다. 그 찻잔은 내가 23살 때 만든 첫 작품이었다. 아직 빚는 법이 서툴러서 굽이 휘어지고 유약도 고르게 발리지 않았지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들었던 소중한 작품이었다. 나는 그 찻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과거를 회상했다. 준호와 처음 만난 건 8년 전,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열었던 작은 전시회에서였다. 당시 나는 학교에서 꽤 촉망받는 도예가였다. 교수님은 내 작품을 보고 서은아, 너는 흙을 다루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 네, 작품은 너의 감정이 그대로 녹아있어. 네 감정이 솔직하고 순수해서 네 작품이 빛나는 거야. 라고 칭찬하셨다. 나는 교수님의 칭찬에 힘입어
졸업 전시회에 온 힘을 쏟았다. 낡은 작업실에서 밤샘 작업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나는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준호는 내 전시회에 우연히 들렀다가 내 작품에 매료되었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정서은 씨, 저는 도자기에 대해 잘 모르지만 서은 씨의 작품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찻잔이요. 굽이 살짝 휘어 있는데 그게 꼭 서은 씨의 솔직한 마음 같아서 더 정기가 네요. 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만든 찻잔을 들고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미소에 흔들렸다. 그 후 준호는 매일같이 작업실에 찾아와 나를 응원했다. 그는 내가 흙을 빚고 감에 부를 때는 모든 과정을 신기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내 꿈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 같았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흙먼지로 가득했던 내 삶에 작은 꽃을 피워주었다. 준호는 내게 결혼을 청했다. 나는 망설였다. 나는 아직 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준호는 서은아, 결혼한다고 해서 내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 나는 서은이의 재능을 누구보다 사랑해. 내가 서은이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내 마음은 흔들렸고 결국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내가 꿈꿨던 것과는 너무 달랐다. 결혼 후 준호는 나를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시어머니 강민숙은 나를 보자마자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살림부터 배워야지. 쓸데없는 흙, 장난감은 이제 그만하고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준호는 옆에서 엄마, 서은이는 도예가예요. 엄마도 아시다시피 서은이 작품은 정말 멋지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도예가는 무슨 돈이나 벌어오는 사람이나 도예가지. 서은이가 그동안 얼마나 벌었니? 우리 아들 월급의 반도 못 벌었잖아. 결혼했으면 남편 내조나 잘해. 이 집안에 체면이 있지. 라고 소리쳤다. 그 말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결혼 생활이 계속될수록 나는 점점 더 작아졌다. 시어머니는 내가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싫어했다. 작업실에 들어와 또 그 냄새나는 흙 장난감이야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부엌에 가서 내 저녁이나 준비해. 라고 닥달했다. 나는 결국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작업실 문을 닫았다. 내 꿈은 그렇게 천천히 시들어갔다. 준호는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엄마가 워낙 고지식해서 그래? 서은아, 그냥 좀 참아. 언젠가 엄마도 서은이 마음을 알아줄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는 내 꿈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잊은 지 오래였다. 시누이 김지우는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오빠, 언니는 돈도 잘 벌잖아. 언니 카드로 나 명품백 좀 사주면 안 돼. 라고 말했다. 나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준호는 지우야, 언니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서은아, 그냥 지우한테 카드 하나만 만들어줘. 어차피 우리 가족인데. 뭘 그래. 지우가 취업하면 갚을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결국 지우에게 가족 카드를 만들어 주었다. 그 카드는 곧 그녀의 ATM 기계가 되었다. 그녀는 내 카드로 명품을 사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다. 심지어 해외여행 비용까지도 내 카드로 결제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준호는 지우가 철이 없어서 그래. 서은아, 그냥 좀 이해해줘. 라고 말했다. 나는 그저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이 집안의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내 의견은 존중받지 못했고 내 감정은 무시당했다. 나는 그저 그들의 편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내가 아파서 끙끙 앓아 누워도 준호는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며 늦게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엄살이 심해? 병원비 아깝게? 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외롭게 버텨야 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낡은 찻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찻잔의 감촉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 온기는 내가 도자기를 만들며 느꼈던 행복이었다. 내가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이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상자 안의 다른 작품들을 들여다보았다. 깨진 화병의 조각을 손으로 쓸어보니 그 조각들이 마치 내 상처받은 마음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조각들을 다시 붙일 수 있을까? 그때였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였다. 아니, 이 미친년이 아직도 문을 잠그고 있어. 어디서 감히.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정서은, 너 당장 문 안 열어.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어.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아들 먹여 살리는 줄 알아. 나는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댔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네가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 아들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밥도 못 먹고 살 거야.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나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을 지나쳐 거실로 향했다. 거실 소파에는 내가 버렸던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작품들을 하나씩 꺼냈다. 깨진 화병, 굽이 휘어진 찻잔, 흙덩이. 나는 그 작품들을 하나씩 들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 놓았다. 어머니, 지우씨, 이게 제가 젊은 날 만들었던 작품들이에요. 어머니는 이게 쓸데없는 흙 장난감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제 꿈이자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작품들을 팔아서 여러분들을 먹여 살렸어요. 제가 벌어온 돈으로 여러분들은 명품백을 사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죠. 제가 벌어온 돈으로 준호 씨는 그녀에게 선물을 사줬고요. 나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헛소리야. 준호가 언제 그녀한테 돈을 줬다고? 네가 어떻게 알았어?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말을 이어나갔다. 어머니, 제가 결혼하기 전 저는 이미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 작품들은 꽤 인기가 있었고 돈도 꽤 벌었죠. 하지만 결혼 후 어머니는 제가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싫어하셨고 저는 결국 제 꿈을 포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가 포기한 것은 제 꿈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포기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들을 지나쳐 내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내 방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다. 과연 나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는 내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결혼 후 8년 동안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나는 내 꿈을 포기했고 내 삶의 주도권을 잃었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다시 나 자신을 찾고 싶었다. 나는 낡은 찻잔을 보며 흙냄새를 맡았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 속에서 나는 잊고 살았던 젊은 날의 열정을 다시 느꼈다. 그 찻잔은 내가 23살 때 만든 첫 작품이었다. 아직 빚는 법이 서툴러서 굽이 휘어지고 유약도 고르게 발리지 않았지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들었던 소중한 작품이었다. 나는 그 찻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과거를 회상했다. 준호와 처음 만난 건 8년 전.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열었던 작은 전시회에서였다. 당시 나는 학교에서 꽤 촉망받는 도예가였다. 교수님은 내 작품을 보고 서은아, 너는 흙을 다루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 내 작품은 너의 감정이 그대로 녹아 있어. 네 감정이 솔직하고 순수해서 네 작품이 빛나는 거야. 라고 칭찬하셨다. 나는 교수님의 칭찬에 힘입어 졸업 전시회에 온 힘을 쏟았다. 낡은 작업실에서 밤샘 작업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나는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준호는 내 전시회에 우연히 들렀다가 내 작품에 매료되었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정서은 씨, 저는 도자기에 대해 잘 모르지만 서은 씨의 작품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찻잔이요. 굽이 살짝 휘어 있는데 그게 꼭 서은 씨의 솔직한 마음 같아서 더 정이 가네요. 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만든 찻잔을 들고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미소에 흔들렸다. 그 후 준호는 매일같이 작업실에 찾아와 나를 응원했다. 그는 내가 흙을 빚고 감에 부를 때는 모든 과정을 신기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내 꿈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 같았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흙먼지로 가득했던 내 삶에 작은 꽃을 피워주었다. 준호는 나에게 결혼을 청했다. 나는 망설였다. 나는 아직 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준호는 서은아, 결혼한다고 해서 내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 나는 서은이의 재능을 누구보다 사랑해. 내가 서은이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내 마음은 흔들렸고 결국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내가 꿈꿨던 것과는 너무 달랐다. 결혼 후 준호는 나를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시어머니 강민숙은 나를 보자마자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살림부터 배워야지. 쓸데없는 흙 장난감은 이제 그만하고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준호는 옆에서 엄마, 서은이는 도예가예요. 엄마도 아시다시피 서은이 작품은 정말 멋지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도예가는 무슨 돈이나 벌어오는 사람이나 도예가지. 서은이가 그동안 얼마나 벌었니? 우리 아들 월급의 반도 못 벌었잖아. 결혼했으면 남편 내조나 잘해. 이 집안에 체면이 있지. 라고 소리쳤다. 그 말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결혼 생활이 계속될수록 나는 점점 더 작아졌다. 시어머니는 내가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싫어했다. 작업실에 들어와. 또 그 냄새나는 흙 장난감이야.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부엌에 가서 내 저녁이나 준비하지. 라고 닥달했다. 나는 결국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작업실 문을 닫았다. 내 꿈은 그렇게 천천히 시들어갔다. 준호는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엄마가 워낙 고지식해서 그래, 서은아. 그냥 좀 참아. 언젠가 엄마도 서은이 마음을 알아줄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는 내 꿈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잊은 지 오래였다. 시누이 김지우는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오빠, 언니는 돈도 잘 벌잖아. 언니 카드로 나 명품백 좀 사주면 안 돼. 라고 말했다. 나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준호는 지우야, 언니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서은아, 그냥 지우한테 카드 하나만 만들어줘. 어차피 우리 가족인데. 뭘 그래. 지우가 취업하면 갚을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결국 지우에게 가족 카드를 만들어 주었다. 그 카드는 곧 그녀의 ATM 기계가 되었다. 그녀는 내 카드로 명품을 사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다. 심지어 해외여행 비용까지도 내 카드로 결제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준호는 지우가 철이 없어서 그래. 서은아, 그냥 좀 이해해줘. 라고 말했다. 나는 그저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이 집안의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내 의견은 존중받지 못했고 내 감정은 무시당했다. 나는 그저 그들의 편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내가 아파서 끙끙 앓아 누워도 준호는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며 늦게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엄살이 심해? 병원비 아깝게? 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외롭게 버텨야 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낡은 찻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찻잔의 감촉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 온기는 내가 도자기를 만들며 느꼈던 행복이었다. 내가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이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상자 안에 다른 작품들을 들여다보았다. 깨진 화병의 조각을 손으로 쓸어보니 그 조각들이 마치 내 상처받은 마음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조각들을 다시 붙일 수 있을까? 그때였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였다. 아니, 이 미친년이 아직도 문을 잠그고 있어. 어디서 감히.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정서은, 너 당장 문 안 열어.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어.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아들 먹여 살리는 줄 알아. 나는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댔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네가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 아들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밥도 못 먹고 살 거야.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나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을 지나쳐 거실로 향했다. 거실 소파에는 내가 버렸던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작품들을 하나씩 꺼냈다. 깨진 화병, 굽이 휘어진 찻잔, 흙덩이. 나는 그 작품들을 하나씩 들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 놓았다. 어머니, 지우씨, 이게 제가 젊은 날 만들었던 작품들이에요. 어머니는 이게 쓸데없는 흙 장난감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제 꿈이자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작품들을 팔아서 여러분들을 먹여 살렸어요. 제가 벌어온 돈으로 여러분들은 명품백을 사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죠. 제가 벌어온 돈으로 준호 씨는 그녀에게 선물을 사줬고요. 나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헛소리야. 준호가 언제 그녀한테 돈을 줬다고? 네가 어떻게 알았어?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말을 이어나갔다. 어머니, 제가 결혼하기 전 저는 이미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 작품들은 꽤 인기가 있었고 돈도 꽤 벌었죠. 하지만 결혼 후 어머니는 제가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싫어하셨고 저는 결국 제 꿈을 포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가 포기한 것은 제 꿈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포기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들을 지나쳐 내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내 방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다. 과연 나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는 내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결혼 후 8년 동안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나는 내 꿈을 포기했고 내 삶의 주도권을 잃었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다시 나 자신을 찾고 싶었다. 나는 낡은 찻잔을 보며 흙냄새를 맡았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 속에서 나는 잊고 살았던 젊은 날의 열정을 다시 느꼈다. 그 찻잔은 내가 23살 때 만든 첫 작품이었다. 아직 빚는 법이 서툴러서 굽이 휘어지고 유약도 고르게 발리지 않았지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들었던 소중한 작품이었다. 나는 그 찻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과거를 회상했다. 준호와 처음 만난 건 8년 전.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열었던 작은 전시회에서였다. 당시 나는 학교에서 꽤 촉망받는 도예가였다. 교수님은 내 작품을 보고 서은아, 너는 흙을 다루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 내 작품은 너의 감정이 그대로 녹아 있어. 네 감정이 솔직하고 순수해서 네 작품이 빛나는 거야. 라고 칭찬하셨다. 나는 교수님의 칭찬에 힘입어 졸업 전시회에 온 힘을 쏟았다. 낡은 작업실에서 밤샘 작업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나는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준호는 내 전시회에 우연히 들렀다가 내 작품에 매료되었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정서은 씨, 저는 도자기에 대해 잘 모르지만 서은 씨의 작품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찻잔이요. 굽이 살짝 휘어 있는데 그게 꼭 서은 씨의 솔직한 마음 같아서 더 정이 가네요. 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만든 찻잔을 들고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미소에 흔들렸다. 그 후 준호는 매일같이 작업실에 찾아와 나를 응원했다. 그는 내가 흙을 빚고 감에 부를 때는 모든 과정을 신기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내 꿈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 같았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흙먼지로 가득했던 내 삶에 작은 꽃을 피워주었다. 준호는 내게 결혼을 청했다. 나는 망설였다. 나는 아직 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준호는 서은아, 결혼한다고 해서 내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 나는 서은이의 재능을 누구보다 사랑해. 내가 서은이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내 마음은 흔들렸고 결국 그의 프러포즈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내가 꿈꿨던 것과는 너무 달랐다. 결혼 후 준호는 나를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시어머니 강민숙은 나를 보자마자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살림부터 배워야지. 쓸데없는 흙 장난감은 이제 그만하고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준호는 옆에서 엄마, 서은이는 도예가예요. 엄마도 아시다시피 서은이 작품은 정말 멋지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도예가는 무슨 돈이나 벌어오는 사람이나 도예가지. 서은이가 그동안 얼마나 벌었니? 우리 아들 월급의 반도 못 벌었잖아. 결혼했으면 남편 내조나 잘해. 이 집안에 체면이 있지. 라고 소리쳤다. 그 말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결혼 생활이 계속될수록 나는 점점 더 작아졌다. 시어머니는 내가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싫어했다. 작업실에 들어와 또 그 냄새나는 흙 장난감이야.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부엌에 가서 내 저녁이나 준비해 라고 닥달했다. 나는 결국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작업실 문을 닫았다. 내 꿈은 그렇게 천천히 시들어갔다. 준호는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엄마가 워낙 고지식해서 그래. 서은아, 그냥 좀 참아. 언젠가 엄마도 서은이 마음을 알아줄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는 내 꿈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잊은 지 오래였다. 시누이 김지우는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오빠, 언니는 돈도 잘 벌잖아. 언니 카드로 나 명품백 좀 사주면 안 돼? 라고 말했다. 나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준호는 지우야, 언니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서은아, 그냥 지우한테 카드 하나만 만들어줘. 어차피 우리 가족인데. 뭘 그래. 지우가 취업하면 갚을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결국 지우에게 가족 카드를 만들어 주었다. 그 카드는 곧 그녀의 ATM 기계가 되었다. 그녀는 내 카드로 명품을 사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다. 심지어 해외여행 비용까지도 내 카드로 결제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준호는 지우가 철이 없어서 그래. 서은아, 그냥 좀 이해해줘. 라고 말했다. 나는 그저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이 집안의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내 의견은 존중받지 못했고 내 감정은 무시당했다. 나는 그저 그들의 편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내가 아파서 끙끙 앓아 누워도 준호는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며 늦게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엄살이 심해? 병원비 아깝게 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외롭게 버텨야 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낡은 찻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찻잔의 감촉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 온기는 내가 도자기를 만들며 느꼈던 행복이었다.
내가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이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상자 안에 다른 작품들을 들여다보았다. 깨진 화병의 조각을 손으로 쓸어보니 그 조각들이 마치 내 상처받은 마음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조각들을 다시 붙일 수 있을까? 그때였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였다. 아니, 이 미친년이 아직도 문을 잠그고 있어. 어디서 감히?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정서은, 너 당장 문 안 열어.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어.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아들 먹여 살리는 줄 알아. 나는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댔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네가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 아들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밥도 못 먹고 살 거야.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나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을 지나쳐 거실로 향했다. 거실 소파에는 내가 버렸던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작품들을 하나씩 꺼냈다. 깨진 화병, 굽이 휘어진 찻잔, 흙덩이. 나는 그 작품들을 하나씩 들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 놓았다. 어머니, 지우 씨, 이게 제가 젊은 날 만들었던 작품들이에요. 어머니는 이게 쓸데없는 흙 장난감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제 꿈이자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작품들을 팔아서 여러분들을 먹여 살렸어요. 제가 벌어온 돈으로 여러분들은 명품백을 사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죠. 제가 벌어온 돈으로 준호 씨는 그녀에게 선물을 사줬고요. 나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헛소리야. 준호가 언제 그녀한테 돈을 줬다고. 네가 어떻게 알았어?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말을 이어나갔다. 어머니, 제가 결혼하기 저는 이미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 작품들은 꽤 인기가 있었고 돈도 꽤 벌었죠. 하지만 결혼 후 어머니는 제가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싫어하셨고 저는 결국 제 꿈을 포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가 포기한 것은 제 꿈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포기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들을 지나쳐 내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내 방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다. 과연 나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는 내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결혼 후 8년 동안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나는 내 꿈을 포기했고 내 삶의 주도권을 잃었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다시 나 자신을 찾고 싶었다. 나는 낡은 찻잔을 보며 흙 냄새를 맡았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 속에서 나는 잊고 살았던 젊은 날의 열정을 다시 느꼈다. 그 찻잔은 내가 23살 때 만든 첫 작품이었다. 아직 빚는 법이 서툴러서 굽이 휘어지고 유약도 고르게 발리지 않았지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들었던 소중한 작품이었다. 나는 그 찻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과거를 회상했다. 준호와 처음 만난 건 8년 전.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열었던 작은 전시회에서였다. 당시 나는 학교에서 꽤 촉망받는 도예가였다. 교수님은 내 작품을 보고 서은아, 너는 흙을 다루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 내 작품은 너의 감정이 그대로 녹아 있어. 네 감정이 솔직하고 순수해서 네 작품이 빛나는 거야. 라고 칭찬하셨다. 나는 교수님의 칭찬에 힘입어 졸업 전시회에 온 힘을 쏟았다. 낡은 작업실에서 밤샘 작업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나는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준호는 내 전시회에 우연히 들렀다가 내 작품에 매료되었다고 했다. 그는 내게 다가와 정서은 씨, 저는 도자기에 대해 잘 모르지만 서은 씨의 작품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찻잔이요. 굽이 살짝 휘어 있는데 그게 꼭 서은 씨의 솔직한 마음 같아서 더 정이 가네요. 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만든 찻잔을 들고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미소에 흔들렸다. 그 후 준호는 매일같이 작업실에 찾아와 나를 응원했다. 그는 내가 흙을 빚고 감에 부를 때는 모든 과정을 신기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내 꿈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 같았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흙먼지로 가득했던 내 삶에 작은 꽃을 피워주었다. 준호는 내게 결혼을 청했다. 나는 망설였다. 나는 아직 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준호는 서은아, 결혼한다고 해서 내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 나는 서은이의 재능을 누구보다 사랑해. 내가 서은이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내 마음은 흔들렸고 결국 그의 프러포즈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내가 꿈꿨던 것과는 너무 달랐다. 결혼 후 준호는 나를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시어머니 강민숙은 나를 보자마자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살림부터 배워야지. 쓸데없는 흙 장난감은 이제 그만하고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준호는 옆에서 엄마! 서은이는 도예가예요. 엄마도 아시다시피 서은이 작품은 정말 멋지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도예가는 무슨 돈이나 벌어오는 사람이나 도예가지. 서은이가 그동안 얼마나 벌었니? 우리 아들 월급의 반도 못 벌었잖아. 결혼했으면 남편 내조나 잘해. 이 집안에 체면이 있지. 라고 소리쳤다. 그 말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결혼 생활이 계속될수록 나는 점점 더 작아졌다. 시어머니는 내가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싫어했다. 작업실에 들어와. 또 그 냄새나는 흙 장난감이야.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부엌에 가서 내 저녁이나 준비해. 라고 닥달했다. 나는 결국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작업실 문을 닫았다. 내 꿈은 그렇게 천천히 시들어갔다. 준호는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엄마가 워낙 고지식해서 그래, 서은아. 그냥 좀 참아. 언젠가 엄마도 서은이 마음을 알아줄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는 내 꿈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잊은 지 오래였다. 신우이, 김지우는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오빠. 언니는 돈도 잘 벌잖아. 언니 카드로 나 명품백 좀 사주면 안 돼? 라고 말했다. 나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준호는 지우야, 언니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이상하냐? 서은아, 그냥 지우한테 카드 하나만 만들어줘. 어차피 우리 가족인데. 뭘 그래, 지우가 취업하면 갚을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결국 지우에게 가족 카드를 만들어 주었다. 그 카드는 곧 그녀의 ATM 기계가 되었다. 그녀는 내 카드로 명품을 사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다. 심지어 해외여행 비용까지도 내 카드로 결제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준호는 지우가 철이 없어서 그래. 서은아, 그냥 좀 이해해줘. 라고 말했다. 나는 그저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이 집안의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내 의견은 존중받지 못했고 내 감정은 무시당했다. 나는 그저 그들의 편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내가 아파서 끙끙 앓아 누워도 준호는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며 늦게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엄살이 심해? 병원비 아깝게. 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외롭게 버텨야 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낡은 찻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찻잔의 감촉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 온기는 내가 도자기를 만들며 느꼈던 행복이었다. 내가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이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상자 안에 다른 작품들을 들여다보았다.
깨진 화병의 조각을 손으로 쓸어보니 그 조각들이 마치 내 상처받은 마음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조각들을 다시 붙일 수 있을까? 그때였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였다. 아니, 이 미친년이 아직도 문을 잠그고 있어. 어디서 감히?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정서은, 너 당장 문 안 열어.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어.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아들 먹여 살리는 줄 알아. 나는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댔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네가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 아들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밥도 못 먹고 살 거야.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나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을 지나쳐 거실로 향했다. 거실 소파에는 내가 버렸던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작품들을 하나씩 꺼냈다. 깨진 화병, 굽이 휘어진 찻잔, 흙덩이. 나는 그 작품들을 하나씩 들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 놓았다. 어머니, 지우씨, 이게 제가 젊은 날 만들었던 작품들이에요. 어머니는 이게 쓸데없는 흙 장난감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제 꿈이자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작품들을 팔아서 여러분들을 먹여 살렸어요. 제가 벌어온 돈으로 여러분들은 명품백을 사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죠. 제가 벌어온 돈으로 준호 씨는 그녀에게 선물을 사줬고요. 나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헛소리야? 준호가 언제 그녀한테 돈을 줬다고. 네가 어떻게 알았어?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말을 이어나갔다. 어머니, 제가 결혼하기 전 저는 이미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 작품들은 꽤 인기가 있었고 돈도 꽤 벌었죠. 하지만 결혼 후 어머니는 제가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싫어하셨고 저는 결국 제 꿈을 포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가 포기한 것은 제 꿈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포기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들을 지나쳐 내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내 방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다. 과연 나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는 내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결혼 후 8년 동안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나는 내 꿈을 포기했고 내 삶의 주도권을 잃었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다시 나 자신을 찾고 싶었다.